4, 3, 2, 1.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번거지존 번거지가 김학도의 홀덤 뉴스 전문 채널 HTN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이거 레알입니까? 아무튼 관심 있게 김학도 앵커가 진행하는 HTN 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N 뉴스의 앵커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HTN에서는요, 홀덤계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을 만나 그분의 숨은 베일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HTN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근래 홀덤 대회장에서 아주 독특한 패션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 패션이 바로 번거지 모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번거지존, 번거존자 등등의 닉네임이 붙여졌습니다. 특이한 플레이와 언변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신적 시련을 안겨줘서 더욱더 화제가 된 번거지 이동원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홀덤에서 활동하고 있거든. 자연스럽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라는 닉네임으로 홀덤을 하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번거지 모델을 쓴 이유가, 제가 이제, 네. 자, 편안하게 하자.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로 하자. 네. 자, 네. 이동원 씨 나와주셨는데 원래 그 닉네임이 번거지가 아니라 퍼스트라는 닉네임이 있네요. 네네, 원래 제가 그 홀덤을 친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회, 뭐 큰 대회를 뭐 AP라든가 WSP라든가 뭐 KSOP라든가 뭐 GPT 이런 대회를 시작하게 된 거는 12월 경이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동네 홀덤법 다녔었고, 네. 번거지 모자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뭐 그 패션을 좋아해서 쓴 건 아니고,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고 흰머리가 생기다 보니 그래가지고 제가 가리려고 번거지를 쓴 거고, 네. 그래서 안 쓰고 왔는데 오늘 또 이제 그냥 한번 챙겨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캐릭터에 맞게. 네. 네. 저도 번거지를 좀 쓰고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번거지를 좀 쓰고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명이 이동원? 네, 이동원입니다. 어디이십니까? 여흥이십니다. 여흥이시나요? 태어난 곳은 경기도 이천 장원이고, 네. 장원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 뭐 연희동, 안양 쪽에서 생활하다가 학창 시절은 서울에서 거의 왕십리 쪽에서 거의 했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9입니다. 아,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굉장히 동안입니다. 예. 특기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취미생활로는 노래 부르는 거 좀 좋아하고 하십니다. 네. 애창곡은 예전에는 발라드 좋아했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남자라는 이유 한 소절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요? 네, 한 소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이 세월이 그래요. 맞나요?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소리내어 울어불라리. 길었어.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친구였나요? 성격이 뭐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었고 활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학교 집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이유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홀덤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홀덤을 뭐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뭐 이론부터 해가지고 배운 건 아니고, 잘 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못 친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덤 경력이 15년이라면 홀덤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어떤 홀덤 스타일을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다면 네. 저는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루즈 어그레시브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약간 초반부터 약간 핸드레인지를 넓혀가지고 칩을 쌓는 스타일이라서 보통 초반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긴 하지만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초반부터 핸드레인지를 넓게 해서 칩 쌓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좀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레인지를 넓혀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벙거지하고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핸드로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가 봐요. 저는 딜러 버튼에서 27 스윗도 쓴 적이 있습니다. 27 다이아 스윗으로 제가 레이즈를 했었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 플랍에 2가 2장이 떨어져서 가지고 운 좋게도 먹은 상태가 되었는데 아웃 포지션하고 인 포지션에서는 저는 얼리 포지션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 버튼에서는 한번 그런 핸드로도 써도 뭐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자주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고. 네. 네. 포커를 못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못 치는 척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는 척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못 치는 척 한 적은 없고, 가끔 가다 물론 제가 핸드가 루즈 어그레시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5, 6, 7, 이런 커넥 스탯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히려 저는 에어라인, 에이스킹 이런 거보다는 스탯 커넥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 들어가서 많이 먹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동원 씨 플레이로 많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동원 씨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동원 씨가 이렇게 올인시킨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누가 있나요? 홍진호 프로, 홍진호 프로도 홍진호 프로, 김수저 프로, 이묘한 프로 다 한 번씩 저한테는 올인당한. 야, 홍진호, 임요한, 김수조가 홍진호 같은 그러니까 동생분은 제가 이제 마담 8이었고, 에어라인이요. 그때 있었고요. 예, 에어라인이었는데 플랍에 이제 마담이 맞고 플랍에 마텐 시전에 기억은 정말 안 납니다. 기억은 정말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선 제압을 아포지션에서는 기선이 우선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인을 하니까 홍진호 프로 선수가 저한테 그러죠. 상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퀸 맞고 올리는 거죠? 네네네. 퀸 탑페어 맞고 올리는데 또 에어라인을 보여주고 제가 전내라고 했는데 리버에 팔이 떠가지고 마팔 투표로 제가 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명환 선수는 WP에서 이제 처음 제 옆자리에 앉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마텐 카드를 되게 제일 좋아하는 카드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마텐 예, 여러 사람들도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마텐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텐은 상대방을 마텐으로 이겨서 마텐이 보낸다 이런 개념이 있고 내가 지금 마텐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텐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 누구를 마텐이 보내려고 마텐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카드가 저한테 행운의 그거를 승리를 많이 안겨다 주는 카드고 승률이 한 7-80%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텐 스페이드 스테이트에서 제가 올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언을 먼저 그러니까 제가 프리클럽에 레이즈를 했고 앞포지션 언더덕에서 언더덕 레이즈를 했는데 뒤에서 레이즈를 나오길래 프리플랍에 올인을 했어요. 제가 기세로 올인을 했는데 스페이드 3장이 원턴으로 깔리면서 마하이 후러쉬로 제가 이긴 게 기억이 나요. 상대방은 에어라인이었습니다. 에어라인이었는데 에이스에 당연히 스페이드가 없었고 그래서 그 팟을 가져가게 되었고 마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묘한이 저한테 사진 딱 찍은 다음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마텐 잔이라고. 네, 마텐 잔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임요한 선수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네, 이묘한이 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찍고. 네.
사실 그 플레이어들의 그 밉상, 비호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좀 앞에서 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밉상이고 본인이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있고 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핸드도 내가 이제 그 전 핸드를 뭐 얘기하고 이리스님 왜 들어왔냐 뭐 이런 얘기를 뭐 사람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홀더만 치면서 뭐 사람 따먹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꽂히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비호감이다, 매너 없다. 들어본 적 플레이어들 있어요?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아요. 혹시 대회장이나 이게 펍에서 그러니까 출입 정지 뭐 이런 거 네, 당한 적이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그런 거는 당신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이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좋게 말하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나오지 마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뭐 홀덤 치는데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밴 당하는 데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여러 번 있겠죠. 밴 당한 이유가 뭡니까? 뭐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직접적으로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이 플레이어들이 소란을 일으킨 건 없습니다. 제가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주위에서 플레이어분들이 저 사람이랑 같이 플레이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관계자가 와가지고 저희 가게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럼 이 시점에서 이동원 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저희 HTN에서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동원 씨 얘기하는 거죠? 번거지를 본 적 있나요? 네, 뭐 대회장 할 때마다 플로우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매 핸드마다 이제 불평 불만이 항상 가득하시고 이제 그 시작과 동시에 춥다고 한 3시간 내내 춥다고 플로우를 계속 호출해가지고 네, 에어컨 꺼달라고 껐는데도 춥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좀 힘든 생각이 나네요. 좀 많이 짜증나고 네, 그 추운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옷을 챙겨 오시던가 그래서 그러셔야 되는데 계속 춥다고 한 3시간 내내 계속 한 핸드 보시고 춥다 한 핸드 보고 춥다 이러시니까 좀 많이 짜증나고 네, 힘들었습니다. 번거지급이랑 게임 좀 쳐봤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막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서 죽이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뭐 싸우자고 뭐 얘기하려고 하다 멈춘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매너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번거지자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테이블에서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죠. 뭐 미래든 엘리에나든 뭐 어딜 가든 나타나시는 분인데 진짜 테이블 매너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격하시고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번거지요? 생각도 하기도 싫습니다.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 그 사람 이름 듣는 순간 짜증나. 네, 번거지 모자 쓰신 분. 아니 그런 핸들을 가지고서 리버에 뒤집어 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되지. 아싸 이게 왜 얘기냐고요. 그거리고 그냥 아싸까지 좋아요. 그게 무슨 뭐 난 이게 뜰 줄 알았고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짜증나게 진짜. 엄청나네요. 예.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좋은 감정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김용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명의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신념으로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이 비호감인 걸 알고 계십니까? 많이 비호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네요. 네, 인정해야죠. 인정할 걸 인정하고 하는 게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너 있는 이제 홀덤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자가 없는 게임이고, 근데 이제 게임 하면서 말이 좀 많아지다 보니 예.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오히려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격적인 멘트를 하시는 분들, 예, 나는 그 번거지한테 이렇게 난 호되게 당했고 번거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홀덤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뭐 넘기고 넘어가고, 저 역시도 뭐 말도 안 되는 카드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어라인이었는데 에이스 6이 먼저 선호림 막아가지고 그다음에 6 가지고 리버에 6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허다하다고 생각해요. 플레이는 사실 어떤 플레이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 카드가 이렇게 좋은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만나가지고 심적 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전의 기억입니다. 이건 예전의 기억이고, 에어라인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그것도 프리플랍에. 프리플랍에 제가 5, 6 스피스로 스피드 스피스로 제가 버튼에서 레이드를 했는데, 언더더건에 있는 사람이 리레이즈를 해가지고 콜을 받았어요. 콜을 받았는데 플랍에 5, 5, 6이 깎였어요. 그래서 한방 타이틀 된 적이 있는데, 그 상태로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 뭐 허다하죠. 플레이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 외적인 거 이겨놓고 지가 그거로 이겼으면 조용히 그냥 가만히 하고 그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으아 내가 플러시 뜰 줄 알았어, 내가 촉이 왔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네, 단톡방에서 마음의 상처를 준 이동원 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그 당시 때는 정말 진짜 너무 참지를 못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명,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단톡방에는 100여 명, 뭐 1000여 명 많게는 이런 단톡방도 있었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피해를 입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는 웬만하면 말을 제가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눈팅만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동원 씨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서 네,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뭐 그런 걸로 뭐 해가지고 시간 낭비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고민도 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참고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을 그냥 내려앉고 내 자신을 내려앉으니까 더 마음이 편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뿌리 씨앗이기 때문에 제 행동이 좀 그랬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홀덤을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만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볼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홀덤 쪽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나의 홀덤 친구다, 영원한 홀덤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군요.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동원 씨에 있어서 이동원 인생에 있어서 홀덤은 무엇입니까? 홀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덤 이꼴이 인생이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뭐 시간은 꽤 됐는데 한 10년은 안 된 거예요. 한 30대 중반이니까 10년 정도 됐네요. 그때 그러니까 동아일보 신춘문예 공모를 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김학도 앵커님이 그러니까 홀덤은 인생에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의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 그것이 홀덤이다라는 제목으로 신춘문예를 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은 홀덤에 관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어. 중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박. 그 소설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저예요, 저의 일대기죠. 저의 일대기를 약간 허구로 넣고 여러 가지 해서 하긴 했어요. 글 쓰는 법을 배우셨나요? 따로 배운 건 아니고 글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쓰는 걸 좋아했고. 예,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글 쓰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인생이 홀덤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동원 씨. 홀덤으로 즉흥적이지만 이행시 한번 져볼까요? 이행시요? 예,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홀덤 친구 중에 덤앤더머는 누굴까?
한 명은 이동원이고 예, 한 명 김학도로 하겠습니다. 예. 담배는 피십니까? 담배 안 핍니다. 그렇다면 홀덤 치다가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담배 피러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하십니까? 그냥 뭐 물 먹든 아니면 혼자 뭐 음악을 듣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여러분께서는 담배를 절대 피지 않는, 그러나 남을 담배 피게 만드는, 네. 번거지 이동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어릴 적에는 약간 뭐랄까 따돌림을 좀 많이 당했죠.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 애들이 놀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진짜 완전 가분수였었어요. 머리는 굵고 몸은 작고 별명도 가분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놀림도 많이 당하고, 이름도 또 역시 동원이라는 이름이 연탄도 있어, 동원 연탄 뭐 이런 참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상호를 얘기한 적이 없긴 하지만, 개맛살이니 뭐 총동원이니 막 총동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자 이런 얘기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놀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험한 도시락에다가 뭐 흙도 넣어서 그런 것도 당하다 보니 많은 그런 피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누군가가 내 욕하는 것 같고, 물론 성인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이제 그런 거에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의식이 너무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의 저를 뭐 약간 이상하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래서 드라마가 많이 교육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했군요. 네, 그쵸. 앞으로 나는 이런 홀덤인이 되겠다. 지금 뭐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물론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저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바뀌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 인해서 많은 이제 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플레이하면서 기분 나빴다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댓글도 달릴 것 같긴 한데, 댓글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악플이든 뭐 선플이든 다 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좋은 걸 나쁜 걸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무튼 저로 인해서 좀 기분 나빴던 분들은 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용서를 해주시고, 저 또한 저한테 뭐 또 안 좋은 감정으로 해가지고 뭐 댓글 안 좋게 쓰신 분들은 다 좋은 감정으로 지냈으면 좋겠고, 누구나의 꿈은 뭐 WSOP 가가지고 파이널 테이블에 우승하는 게 소원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게 소원이고 앞으로의 바람이고, 제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뭐 제 나이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홀덤을 치면서 좋은 플레이어, 진짜 이름에 남는 친구,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포커 플레이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에게 심적 내상을 입었던 그런 홀덤 친구들에게, 예. 저로 인해서 많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물론 뭐 저 사람 되게 짜증난다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런 게 어차피 하루 이틀 볼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홀덤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굴 보면서 좋은 이미지 쌓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일단 많은 분들 건승하시고, 또 저 앞으로 보면 인사도 가끔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홀덤을 치다 보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속상할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홀덤인이 진정으로 홀덤을 오래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방송을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긴장을 많이 했는데, HTN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의 인물 포커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방송 시작과 끝을 이렇게 김학도 앵커 프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방송이 좀 마무리되었는데요. 방송 시청 감사합니다. 이동훈 씨,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분들, 네.
단톡방에서 괴롭혔던 분들 고소할 생각은 이제 접으신 거죠? 용서해야죠. 네? 저도 용서를 고소를 한다고요? 용서를 해야죠. 용서 대신 용서. 용서를 예. 하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용서를 구하고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심적 내상,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많은 홀덤 플레이어들, 홀덤 친구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은 그걸- 있으십니까? 네. 사과해야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말을 하고 또 나쁜 언어. 근데 이제 악의성은 없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악의로 들릴 수 있고, 왜냐면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 아닌 피해라고 봅니다. 홀덤하면서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일들이니까 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좀 언짢았다. 뭐 피해라는 자체가 그게 큰 피해는 아니지만 기분이 언짢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저하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 저 오늘 보면 인사도 나누고 같이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방송을 빌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여기 서서 네네. 네. 정중하게 정중하게. 예. 있도록 네. 카메라.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빌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매너 플레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네. 야, 네. 이동원 씨 나름대로 그래도 그 성격이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방송 사실 그 홀덤에서 얻은 그런 내상으로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꽂힌다면 아마 그 사람은 홀덤을 오래 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원 씨 역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홀덤 플레이어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홀덤 플레이어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그 홀덤인들 중에서 특히 우리 이동원 씨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그 도전하자, 노력하자, 우승하자, 행복하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가 어떤 문구입니까? 원바인 하자로 네. 저는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이동원 하면 카메라 네. 보시고 네. 원바인 하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원 원바인 하자! 첫 번째 하자. 네. 원바인 하자. 예. 첫 번째 하자로 원바인 하자에 우리 이동원 씨가 등극됐습니다. 네. 저 이후로 또 나오시는 분들 이 방송 참여해가지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 홀덤 하시는 분들 건승하시고, 이 국내 홀덤이 아직 양지화가 되진 않았지만 합법화가 돼가지고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저를 참여하게 해주신 김학동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또 용서로 변할 때 자기 마음에는 또 화사한 빛이 내려 쬐다고 합니다. 이동원 씨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필드에서 만나게 되면 정겹게 인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포커스 시간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이동원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인물 포커스 다음 추천 게스트 또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학도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 방송에서 인사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소리내어 울어불라리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않는 그 길을 두벅두벅 외롭게 걸어간다.